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9일 제가 있는 이 이탈리아 밀라노는 오전 6시 51분입니다. 조갑제닷컴에 거의 매일 글을 쓰시는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자 그리고 경영자로 일한 분이고 문학인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벌써 10년 이상 조갑제닷컴에 게재되고 있는데 아주 평이 참 좋습니다. 평을 요약을 하면은 이분이 누구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요. 또 어떻게 언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느냐. 그런데 아주 유머가 있고 인간적 배려가 있다 하는 평을 들을 때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자그마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10년 전에 밀양의 유명한 작곡가 박시춘 선생의 상가를 찾았더니 친일 시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더랍니다. 박시춘 선생 하면은 가장 유명한 대중가요 작곡가 아닙니까? 그분이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버텨냈는데 일제시대 때 수많은 노래 중에서 한 5곡 정도가 친일 성향이다. 그때 대한민국은 일종의 계엄령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독립운동하지 않는 한 조선에서 살면서 일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애국가요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글을 썼더니 밀양 유지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꼭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글을 또 올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읽어보니까 이건 한번 제가 낭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글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좋은 글은 발이 있다고 합니다. 읽는 사람들이 계속 전파를 합니다. 요새는 SNS가 있으니까 전파 수단이 참 좋습니다. 조갑제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 봉하마을 풍경, 발핌과 바른 것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수필입니다. 최고급의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습지 우포늪을 둘러보고 오는 길에 봉하마을도 돌아보았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알리는 이정표가 발길을 안내했다. 현충일 하늘은 찌푸려 있었으나 초여름의 실록은 싱그러웠다. 찾아온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봉하마을은 어느새 추모와 관광이 혼재되어 있는 풍경이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역사 갈등의 통합을 외치며 김일성 괴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국군과 국민을 사지로 밀어붙이는 데 동조한 변절자이자 6.25 전범인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축혀 세웠다. 호국 영령과 국군 국민들에게 염장지른 충격과 분노가 있었지만 봉하마을은 조용했다. 주인 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인 현대식 건물과 함께 생가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생가는 슬레이트 지붕이 이형으로 바뀌어 덮인 본가와 아래채가 있었고 본가는 11평에 방 2개와 부엌, 아래채는 4.5평 부속 가옥이었다. 진흙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초가로 단아하게 복원돼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8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성역의 단출한 모습으로 꾸며지고 다듬어져 잘 관리되고 있었다. 묘비명이 눈길을 끌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생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록이다. 재단에는 참배객이 헌화한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는 2009년 5월 23일 새벽 그날의 극단적 선택이란 충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 방문객들도 말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추모의 글과 마음만 전해지는 인거 여정 그대로였다. 사람은 가고 정만 남은 인간사의 덧없음이 마음을 우울하게 했다.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한 것은 묘역에 깔아놓은 추모 보판이었다. 땅바닥에 깔아놓은 수많은 보판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등 고인에 대한 칭송과 추도의 마음이 실명의 글로 새겨져 있었다. 비에 젖고 밑창이 닳고 해진 신발에 밟히며 마모돼 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고인을 추모하고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홀령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척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노무현 재단과 노무현의 사람들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어째서 이렇게 소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의구심도 들었다. 해마다 5월이면 모여들어 울고불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정작 추모의 글을 새긴 판각은 땅바닥에 깔아놓고 함부로 밟고 다니도록 왜 방치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신발 밑바닥에 밟힐 때마다 아프다며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가 귓줄을 맴도는 듯 환청으로 들려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밟고 지나갔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의장, 이해찬을 비롯한 유시민과 수많은 국회의원, 장차관, 정치인, 정치지망생들의 친노 세력들도 추모 보판을 밟으며 지나갔다. 한명숙 전 총리가 태극기를 밟고 헌화 조문하는 사진 한 장이 떠오르기도 했다. 비 맞고 밟히는 추모 보판이 아니라 비 맞지 않고 짓밟히지 않을 추모의 벽을 만들 생각은 들지 않았는가. 현충원에 현충 추모의 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묘역에 세우려 했던 추모의 벽을 문재인 정권이 중단했다가 다시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 망월동 묘역 입구에 묻혀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비에 대해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밟으며 응징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6월 7일자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밟고 지나가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했다. 밟으며 응징하는 것이 교육이 된다면 밟으며 추모하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해찬과 현 이사장 유시민의 생각은 어떤가. 해마다 찾아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을 맞아 검은색 조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의 사람들이 발걸음도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며 노무현 추모의 보판을 밟고 지나다닌 사람들도 밟으며 추모하는 것도 교육이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 밟히는 것은 아프다. 짓밟히는 것은 더욱 아프다. 밟는 자는 갑이고 밟히는 자는 을이다. 밟는 자는 강자요 밟히는 자는 약자다. 살아있는 자는 강자요 죽은 자는 약자다. 살아있는 권력은 강자요 죽은 권력은 약자로 탄압받기 일수다. 밟힘과 밟는 것에 대한 생각이 봉화마을을 떠나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비에 젖으며 닳고 해진 신발 밑창에 밟히고 있는 그 이름, 그 순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노무현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전 대통령 노무현을 책으로 영화와 외부로 전기로 어록을 통해 역사 속의 인물로 다듬고 가꾸어 가고 있다. 숲속의 한 그루 살구나무에 열린 노란 살구가 탐스런 모습으로 잘 가라며 안녕의 손짓을 해 주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저의 존평을 더하는 것은 이 잘 쓴 에세이의 품격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